안녕하세요. 동생모험마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하고요. 금과 달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금과 금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이북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금괴를 사서 보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에게 왜 금괴를 사셨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6.25 전쟁 같은 만일의 위험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괴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금은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에 투자해서 무조건 오랫동안 보유한다고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금에 투자하신다면요, 시기를 잘 타서 매수를 잘 하시고요, 목표가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와 경쟁하는 대한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소비되는 귀금속인데요. 우리가 애기들 돌잔치 때 돌반지를 사갖고 가기도 하고요. 어른들은 목걸이나 반지같이 액세서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요, 금이 대한통화로서의 특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금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세계 경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불확실할 때 금값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트로이 온스당 18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2011년에 유로존의 더블디 위기가 종식되면서 금값이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서요, 금값은 최하점을 찍는데요, 1트로이 온스당 106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다시 현재 상승해서 1500달러 중반대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달러와 금의 상관관계, 그리고 금리와 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강의 예측은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달러와 금값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아까 방송 초반에 금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경쟁하는 대한통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그때는 금값이 상당히 낮아지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값이 올라갑니다. 금리와 금값을 보면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요, 금값이 낮아지고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금값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고요, 2020년에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발발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았기 때문에 금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측에 의해서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대략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 금펀드, 국내 금 ETF, 해외 금 ETF, 그리고 골드뱅킹을 통해서 우리가 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는요, 증권사 ATS나 MTS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물을 인출할 수 있는데요,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금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금펀드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금선물에 투자하는 펀드하고 금을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나눠집니다.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펀드를 골라서 가입하시면 투자가 되는 거고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현물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ETF 투자는 국내 금 ETF 투자하고 해외 금 ETF 투자가 있는데요, 두 상품 다 금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 방식은 KRX 금시장과 마찬가지로 ATS나 MTS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국내 금 ETF가 수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반면에 해외 금 ETF는 250만원 정도를 공제한 후에 추가 수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금펀드와 마찬가지로 두 상품 다 현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골드뱅킹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은행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현물로도 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인출할 때는 KRX 금시장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을 합니다. 금에 투자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홈쇼핑에서 미니 골드바 같은 경우 판매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애기 돌잔치나 이런 데 갈 때 동네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사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판매자의 이윤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금값이 최소한 15% 이상 오르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이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 투자를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홈쇼핑이나 금은방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방법 중에 은행에 가서 골드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을 사고 팔 때는요, 우수 고객이라도 수수료 0.6에서 0.7%가 발생을 합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실물로 인출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KRX 금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ATS나 MTS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단 거래 수수료로 0.15에서 0.3%가 발생을 합니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내금 ETF하고 해외금 ETF는요, KRX 금시장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ATS나 MTS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ETF 거래할 때는 상품의 다양성이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시세보다 2배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시세보다 2배로 떨어지는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이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올라가야지 저희가 수익이 나는데요. 인버스 ETF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익을 거는 쪽에 베팅을 하는 상품입니다.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금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해외금 ETF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투자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년 전부터 투자 전문가들이 달러를 사서 보유하라는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했어도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 달러와 금값의 상관관계에서 보듯이요, 만약에 달러에 투자하신다면 해지 수단으로 금 투자도 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은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까 상단점에서는 18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최하점에서는 1060달러 정도 가니까 근 50%, 즉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큰 상품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장기 보유하기보다는요, 목표가를 정해놓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 보유하시는 것보다도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당히 깁니다. 10년간의 금 시세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한번 추세를 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길게 보고요, 사고 파는 이러한 투자를 여러 번 반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금 투자도 투자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보면 금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하고요, 금과 달러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금과 금리와의 상관관계, 금을 투자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